긴 겨울을 얼른 보내고 천천히 오는 봄을 조금 일찍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이런 구절이 떠오르네요. 하늘이 좋다, 구름이 좋다, 맑은 하늘, 맑은 마음 너에게 보낸다. 제가 오늘 대구미술관 처음으로 찾았는데요.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설렘, 이 마음 모두 다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계절을 걸음 삼아 찾은 곳 대구미술관입니다. 2021년 오늘은 모처럼 일상을 떠난 저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대구미술관 역시 특별한 해더라고요. 10살이 되던 해 떠올려 보면 많은 추억이 스쳐가네요. 대구미술관도 마찬가지겠죠? 마음이 좀 편해진다고 그러나 그냥 저는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대하다 보면 많이 느끼게 되죠. 그리고 또 많이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요일에 다 같이 가족이랑 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으니까 조금 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았고 또 뭐 앉아보고 들어가보고 이런 것들도 많았어서 그때가 제일 자유롭게 미술품들을 즐긴 추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와는 첫 만남이네요.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대구미술관에서 첫 추억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대구미술관에서는 개관 10주년 기념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대구미술의 뿌리부터 대구미술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가는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미술관에 오면요, 이 특유의 탁 트인 공간이 주는 여유가 느껴져서 너무 좋습니다. 일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한껏 이 공간만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 넓은 공간을 가득 채운 대구 미술 10년 이야기에 저도 빠져보려고 합니다. 저의 선택은 대구 미술의 근간을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시리즈 대구 근대미술전 때와 땅입니다. 이름부터가 눈길을 끄는 강렬함이 있죠. 어미홀에서 제1전시실까지 1층 전관을 아우르는 기획전입니다. 제가 대구 미술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둘러보고자 했는데요. 마침 이 전시가 딱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때와 땅이라고 하니까 그 때와 지금 이 땅, 뭐 그런 과거의 공간과 시간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때와 땅이라는 의미를 시간과 공간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때의 그 시간을 한번 또 돌아본다는 의미, 그리고 그때 근대인들이 가졌던 땅에 대한 의미, 우리가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밟고 있는 이 땅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조국에 대한 의미,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되새겨본다는 의미에서 때와 땅이란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이 전시 제목을 지었습니다. 나들이처럼 시작된 저의 휴식은 시대를 거스른 여행이 됐습니다. 1920년 전통 사이로 신식 바람이 불던 때 대구 땅에도 서양식,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서서히 펼쳐졌는데요. 이 작품은요, 옆의 작품이랑 또 다르게 되게 정제되어 있지 않은 느낌도 들고요. 또 색감도 있으니까 좀 더 색다른 느낌이에요. 전통 수묵화와는 다르게 지금 이제 김영절지화에서 보면은 이런 명암법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근대 양화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화법 같은 것도 간혹 들어가 있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석대 서병호 선생의 그런 기질 같은 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김영절지화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1910년대 정도부터 해서 시작되었는데 다른 지역보다 유독 좀 오랫동안 김영절지화가 계속된 경향이 있어요. 의외의 인물도 만났습니다. 시인 이상화의 형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상정 장군. 대구의 서양화를 들여온 이가 바로 이상정 장군이라는데요. 그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계신데 또 이렇게 작품 활동도 하셨어요. 예, 이상정 장군은 보통 이제 독립운동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1917년부터 19년까지 개성학교에서 미술교사로도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 서양 화구를 처음 들여온 분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전설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세요. 이상정 장군이 실제로 이제 그 대구에서 활동한 기간이 좀 짧기도 하고 그때 남아있는 작품이 없는 대신에 지금 이제 이 작품은 망명 생활을 하면서 이제 들고 다니기 쉬운 그런 이제 돌 뭐 인장 같은 거죠.
그 정각을 새겨서 이제 그걸 작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작품이 지금 유일하게 좀 남아있는 이상정 장군의 작품입니다. 처음엔 대구 근대미술을 이끈 작가와 작품이 보고 싶었다면 지금은 전시 구석구석 요소마저 궁금해집니다. 공간마다 생각지 못했던 숨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이 위치가 뭐냐면 이제 이게 이 지도가 대구의 옛 지도인데요. 네. 예, 해방 이전의 지도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천재의 삼각지라고 이게 이 삼각형으로 그려놓은 게 보이시는데, 네. 예, 근대의 유명한 문화 인물들이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 사회를 주도했던 그 주도층의 인물들이 이쪽에서 많이 좀 배출이 되었고. 사실 근대 문화라는 게 이런 이제 여러 인물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용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뭐 땡땡 예술거리, 문화거리가 여기였던 거네요. 여기에 좀 밀집해 있었던 거죠. 예. 대구 근대미술전 때와 땅은 크게 5가지 주제로 나뉩니다. 제 발길이 오래 머문 곳은 지역을 대표하는 근대 작가인 이인성과 이쾌대의 작품이었는데요.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이 전시에 오셨을 때 어떻게 즐기면 조금 더 재밌고 또 가깝게 즐길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이제 보고 즐긴다는 의미보다는 네. 사실 이제 첫 번째 이게 20년대에 이상정 장군이라든지 이제 근대 서화가들의 그런 이제 근대 미술인들의 정신 같은 걸 좀 느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좀 꼼꼼히 보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근대 미술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이인성과 이쾌대의 작품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만족하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대미술의 근간을 만났다면 이번에는 2011년 5월 26일을 기점으로 가볼까요? 대구미술관이 문을 열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카이브전 첫 번째 10년입니다. 10년의 역사를 걸어온 대구미술관의 시작, 그 출발은 1997년부터였습니다. 이게 97년 10월 문서인데요. 이때부터만 해도 대구 미술관 건립에 동참합시다. 이런 여론들이 엄청 모아졌단 말이죠. 이렇게 여론은 뜨거웠는데 왜 건립은 또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던 걸까요? 궁금증을 안고 관람을 시작했는데요. 작은 신문 자료부터 공공문서, 사진까지 대구 미술관이 걸어왔던 지난 역사가 자세하게 전시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10년이 시작되기까지 그 과정을 보고 나니 이분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아카이브전 첫 번째 10년 기획하신 학예 연구사 두 분 모시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아카이브전이라는 게 과거를 또 차곡차곡 모으는 전시기도 하고 이래서 다른 전시랑은 또 달랐던 것 같아요. 준비하시기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미술관 건립되기 이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미술관 안에 자료가 없고 시에 있던지 뭐 그 당시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든지 다 자료가 흩어져 있어서 그것들을 모으고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건립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3년. 수건 사업으로 불릴 만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대구 미술관을 만날 수 있게 된 건데요. 전시 첫 번째 파트에서는 1997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미술관이 건립한다고 해서 뚝딱 되는 게 아니라 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된 건데 어떤 계기로 건립이 될 수 있었던 건가요? 저희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공식적으로 건립이 되기로 확정이 되었지만 사실 계속 예산 때문에 뒤처지고 있다가 2005년도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BTL 사업이라는 거를 하게 되었고 저희 딜레이 되고 있던 대구미술관을 지어야겠다고 시에서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신청을 했고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민간 투자 방식으로 이제 방식이 바뀌면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과정도 또 워낙 길었고 또 힘들게 건립됐다 보니까 또 다양한 의견들,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광역시 중에서 대구 미술관이 제일 늦게 지어진 부분도 있었고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이 있었고 지어지고 나서 이제 대구와 그리고 국내 미술과 해외 미술을 골고루 이렇게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문화를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11년 5월 26일 시민들 곁에 자리한 대구 미술관이 드디어 첫 번째 1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수많은 작가들이 이곳 대구미술관을 거쳐갔죠. 대구미술관 10년 이 역사를 하나의 단어로 정리해 본다면 어떤 키워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제 뭐 10년의 활동을 정리를 해봤지만 아직까지 뭐 시민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일상을 벗어난 쉼터이자 예술 공간으로 시민들의 곁을 지켜온 대구미술관. 두 번째 10년을 앞두고 어떤 공간으로 다가서면 좋을까요? 근처에 있는 저희 대구미술관에서도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을 전시해 주시면 아이들도 책에서 보던 작품들을 많이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미술관은 예술인들에게 꿈과 현실이자 또 시민들에게서는 또 자부심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다가 작품을 전시하고 발표할 수 있는 꿈이 공간이어야 하고요.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현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민들은 나의 가족과 함께 찾아올 수 있는 편안한 곳, 또 나를 만나러 온 친구와 함께 또 올 수 있는 편안한 어떤 장소. 대구미술관에서 출발하는 아트로드 길이 조성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미술관에서 와서 관람을 하고 근대미술을 보고 전통적인 문화재 미술을 보고 그다음에 김광석 거리를 보고 또 그 많은 관광객분들이 약정골목을 중심으로 한 근대로를 걷고 그리고 대구예술 창작촌까지 가는 그런 아트로드 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저는 대구미술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람객들에게 꿈의 공간이 되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 벌써 시작됐습니다. 2021년 지능형 미술관 기반 조성 사업에 선정된 건데요. 최첨단 ITC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미술관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해 또 대구미술관이 스마트 미술관 구축 사업에 선정됐다고 들었는데 너무 잘 네. 됐어요. 정말 기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그 미술품이 갖고 있는 컨텐츠, 그거를 디지털 환경에서 얼마나 실감나게 사람들한테 제공할까, 또 그 컨텐츠에 접촉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실감 있게 그거를 경험하게 할까,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과거 10년 전과 지금 대구미술관도 그렇고 대구의 미술도 그렇고 많이 변화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또 많이 변화할 거란 말이죠. 네. 관장님께서 꿈꾸시는 우리 미래의 미술관의 모습 어떤 건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만 자라나는 게 아니고 미술관도 자라난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거든요. 10년 전에 미술관이 개관을 하면서 첫걸음을 뗐는데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대구미술관이 그래도 어떤 소장품 정책에 있어서나 또는 전시 기획의 측면에서 굉장히 잘 성장을 해온 미술관이에요. 근데 이제 10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을 더 올곧게 성장을 하면 멋진 청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10주년이 됐지만 네. 제가 올해 처음으로 대구미술관을 방문을 했거든요. 네. 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는 것처럼 또 청년이 될 이 대구미술관을 저도 자주 찾고 또 마음으로 많이 작품들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푸른 새잎이 돋아날 때면 미술관의 풍경도 바뀌었을 테고 새로운 기획 전시도 열리겠죠. 저와 대구미술관의 첫 만남은 이렇게 기다림과 설렘이 함께하네요. 어서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문화를 즐기는 가장 빠른 방법인 숏폼 콘텐츠. 처음 보셨어요? 100만 학도요!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 공연장에서 열렸던 그 예술들이 웹 연극, 웹 뮤지컬이란 이름으로 모바일 특성에 맞춰 짧은 영상으로 대중들에게 선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너무 헤비하단 말이지.
시원하게 완전 맛있겠지. 다채로운 웹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극단들 또한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리고 시민분들에게 이런 연극을 많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영상과의 융합이 좋겠다. 그리고 요즘은 아무래도 SNS를 기반으로 한 영상이 이제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그 트렌드에 한번 발맞춰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수 예술 장르는 아직 영상화되어서 이렇게 선보이는 것은 거진 실황 중계 말고는 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황 중계로서의 어떤 작업보다는 그 영상 미디어에 익숙한 그런 시청자들, 그 수용자들이 좀 더 순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이렇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자고로 극예술이라 함은 배우들은 무대에서 연기를 펼치고 관객들은 그것을 눈앞에서 즐겨왔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시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연극이란 예술 자체가 관객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배우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관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 특성상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연계나 연극계에서도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공연을 실시간으로 중계한다든지 아니면 영상 촬영 공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 미디어에 올려가지고 관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시도들이 많았죠. 하지만 연극의 호흡을 고려하지 못한 채 그저 기록 영상으로만 남는 것을 아쉬워한 극단 에테르의 꿈. 그들은 새로운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여자라고 했어? 이 섬뜩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늘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순 없으니까. 한 남자의 독백으로 시작하는 이 영상. 극단 에테르의 꿈이 제작한 연극형 웹드라마 202입니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들어오는 문은 있어도 나가는 문은 없는 미스테리한 공간 202호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인물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좁은 방 안에 다양한 인간 군상이 마주치며 섬뜩한 긴장감이 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여기 아파트가 아니라 스터디룸이라고요. 이거 무대가 아닌 영상으로 관객을 만나야 했던 배우들. 걱정 반, 기대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 해보던 작업이다 보니까 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나갈지도 걱정이 됐었고, 이게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송출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관객들과의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연극의 디테일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극단 에테르의 꿈. 긴 고심 끝에 그들이 선택한 건 촬영에 롱테이크 기법을 더한 건데요. 마치 관객들의 시선을 따라 움직이듯 생생한 현장감을 살린 거죠. 연극의 현장성을 어떻게 영상으로 풀어낼까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했는데요. 그런 고민들 속에서 이 롱테이크 촬영만이 아무래도 연극의 현장성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테이크를 길게 가져가면 관객들이 흥미롭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SF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되었고, 또한 스릴러적인 요소를 가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극의 분위기에 따라 카메라의 움직임도 급격하게 변하고 어느 순간 극에 몰입하게 되는 롱테이크 촬영. 배우들과 촬영 스텝 모두 이 모든 과정이 처음이었기에 동선 콘티 하나하나 맞춰보며 준비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이제 시도해보는 작업이다 보니까 동선을 이제 만드는 부분에서도 다 같이 이제 의견을 많이 냈었고, 또 대사들 같은 경우도 촬영을 하면서 배우들이 이제 의견을 내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롱테이크긴 하지만 이제 김상태가 누구야? 런타임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연습을 하고 바로 이제 리허설을 하고 촬영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본 작업부터 연출, 연기, 이제는 영상 콘텐츠 제작까지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고 있는 그들.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즌제와 10분 이내의 짧은 쇼폼 콘텐츠를 의도했던 만큼 영상 내에서도 재미있는 요소를 넣기도 했는데요. 각 영상 처음 인물들의 독백신이 관객들의 시선을 모으는 데 한몫했습니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갇힌 이유. 맞아. 사람들이 하나둘 모일수록 패닉에 빠져가는 방. 야 박영민, 네 이름 박영민이지. 어떻게 알았대? 아무거나. 그리고 7명이 다 모인 순간 나타난 의문의 금고에서 나온 편지까지. 글쎄요. 올해 2022 시즌2를 준비하고 있는 극단 에테르의 꿈. 과연 밀실에 갇힌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은진 역과 또 창수 역의 러브라인이 예상이 되고요. 또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이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까 좀 종잡을 수 없이 이제 이야기가 전개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저의 열연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요즘 연예인들만큼이나 인기 있는 1인 방송 스트리머들. 카메라 앞에서 혼자 이야기하는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만은 않은데요. 이런 그들의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팀이 있습니다. 대구에는 굉장히 좋은 연극 배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들이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영상을 통한 이제 필모그래피 작업 같은 것들 아니면 포트폴리오 작업 같은 것들을 조금 여기에 접목해서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다가 웹극 모노드라마라는 기획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전 가끔 무서워. 지역 배우들과의 콜라보로 영상에 활력을 더한 모노드라마 프로젝트. 재능 있는 배우들에게는 새로운 작업을 제안하고 관객들에게는 익숙한 듯 낯선 1인극의 묘미를 선보였는데요. 함께한 두 배우의 1인극 도전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처음 하는 작업이라서 생소했고 긴장도 많이 됐고 그다음에 카메라 앞에서 혼자 연기를 하다 보니까 감정 전달이라든가 뭐 대화하듯이 하는 연극이 아니라 그냥 혼자 주저리 떠들다 보니까 감정이 조금 많이 흔들릴 때도 많고 집중도 좀 많이 안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나름 재밌었어요. 저는. 네, 저도 뭐 엄청 재밌는 경험이기도 했고, 근데 사실 연극 배우의 특성상 현장감이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드라이하게 카메라만 보고서 연기를 해야 되니까 사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게 회차가 거듭될수록 좀 익숙해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재밌게 끝냈던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하이는 보컬을 입었는데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면 안 되는데. 때로는 친근한 매력으로, 때론 내 마음을 대변하듯 섬세한 연기로 카메라 앞에 선 그들. 베테랑 배우들도 1인극 솔로 연기는 힘들었다는데요. 저 지금도 어색해요. 카메라 앞에만 있으면 지금도 어색해요. 뭐 누가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연극하고 틀리다 보니까 이게 관객들 호흡을 느끼는 것들이 많은데 그 호흡을 느끼고 같이 호흡을 주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카메라는 우리가 많이 떠들어도 뭘 느끼고 있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걸 모르니까 어색해요 많이. 이게 해놓고서도 내가 뭘 했지라고 가끔 잊기도 하고 그래서 NG를 계속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린 거 누구야? 설거지 네가 할래? 20분 내외의 짧은 영상엔 진짜 요즘 이야기를 담아냈는데요. 혼밥 혼술족을 위한 먹방, 젊은이들의 절절한 사랑을 담기도 했고요. 똑같은 포맷에서 벗어나 1인극에서도 1인 다역을 소화해내며 다양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엄마 내가 우리 인경이 나이 때는 기억 안 나? 내가 연예인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적당히 해서 좋겠다. 네 편의 극 중 배우들의 기억에 남는 최애 영상도 있습니다.
두 번째 찍었던 그 술 먹는 네, 혼자서 술을 먹고 이제 이별의 아픔을 얘기하는 그 스토리가 스태프분들도 잘 도와주시고 분위기를 잘 잡아주셔가지고 원테이크로 했을 때 그때 그게 되게 저도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맞아요. 저도 그 인경 씨의 또 2회차 때 그 술 취하는 거 감정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절절했어. 네, 저는 행복합니다 요즘. 네, 네 너무 행복합니다. 텅 빈 객석 대신 모바일과 웹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즐기기 시작한 관객들. 서로 앞다퉈 온라인으로 도전하는 시기에 문화기획소 별들의 도시 은하는 지역 배우들과 함께 또 지역 작가들과 발걸음을 맞춰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쌓아가는 연습의 시간들, 그리고 공연을 딱 했을 때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배우분들이 많은데 이 배우분들 한 명 한 명을 조금 멋지게 잘 찍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배우를 보기 위해서 이 소극장을 또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거리두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촬영조차 힘들었던 시기. 다시 많은 이들이 한 곳에 모여 공연하는 그날을 바라며 시작한 프로젝트 모노드라마. 사진 작업을 하는 정민규 작가님이랑 그다음에 드로잉 작업을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그 김상덕 작가님이랑 해서 저희가 공연을 만들고 있는 장면을 드로잉으로 남기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가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 다 같이 좀 제안으로 해서 이루어진 프로젝트였습니다. 서로의 가능성을 믿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들. 극예술의 또 다른 패러다임, 웹극과 웹드라마. 영상 속 극예술을 담으려는 이들의 고군분투는 이제 시작입니다.